진해 천하통일, 전국시대로 들어서면서 군웅이 알거하고 밀고 밀리는 전쟁이 200년 동안 계속되자 진나라를 제외한 6나라는 이미 국력이 약화되어 강대한 세력을 가진 진나라에 의해 멸망한다. 이 중 가장 먼저 멸망당한 것은 한나라였다. 진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약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한나라가 멸망한 것은 시황제 17년 BC 230의 일로, 이에는 화양 부인이 죽은 해이기도 하다. 시황제의 아버지 자초를 후계자로 지명한 화양 부인은 시황제의 최대 은인이었다. 그 추문으로 아들 시황제를 괴롭혔던 생모인 제태우가 죽은 것은 그 후로부터 2년 후의 일이었다. 이 해에 조나라는 멸망했다. 조왕이 진나라의 포로가 되자 그의 공자인 대가 스스로 대왕이라 일컬었다가 멸망당한 것이 시황제 25년이다. 한나라가 멸망한 것은 한비가 진나라에서 죽은 지 3년 후로 시황제 17년이다. 진나라 내사승에 의해 멸망되었다. 시황제 19년 조나라 수도 한단이 함락되고 조나라가 멸망했다. 한단을 함락시킨 것은 진나라 왕수 왕전. 그로부터 3년 후 시황제 22년 위나라 수도 대량이 진군의 수공으로 함락되고 위왕은 포로가 됨으로써 멸망하였다. 진나라 장수는 왕전의 아들 왕분이었다. 삼진을 멸망시키고 연나라를 공격하여 연나라 태자 단을 연수까지 추격하여 격파한 시황제는 여세를 몰아 초나라를 겨냥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느냐 못하느냐는 대초전에서 달려 있었다. 시황제는 대초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장군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초나라를 치고자 하는데 장군들의 생각에는 몇 사람이면 족한가? 장군 이진이 답했다. 20만이면 족합니다. 시황은 왕전에게 묻자 왕전이 말했다. 60만이 필요합니다. 시황자는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왕장군도 늙었구려 무엇을 그리 겁내시오. 이 장군은 과연 기계가 대단하오. 이 장군의 말이 옳소. 드디어 이신과 목념에게 20만을 주고 초나라를 치게 했다. 이 싸움에서 진나라는 서전에서는 승리했으나 초나라 군사는 진나라 군사의 교만한 틈을 따서 사흘밤 사흘낮을 쉬지 않고 추격전을 벌여 해이해진 진나라 군대를 파했다. 패전 보고를 받은 시황제는 친히 왕전에게 달려가 사과하고 말했다. 과인이 장군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초나라에게 욕을 당했소. 출전해 주시오. 60만 대군을 주었다. 시황제는 친히 패상까지 나와 전송했다. 왕자는 가면서 좋은 전택과 원지를 하사해 달라고 청했다. 대왕의 장군이 되어 아무리 공을 세워도 봉우의 자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대왕께서 신을 신임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얻을 것을 정하여 자손을 위한 유산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시황은 웃었다. 왕자는 국경에 이르렀는데도 5차례나 사자를 함양에 보내 전택의 하사를 청구했다. 저 진왕은 성질이 난폭하여 사람을 믿지 않는다. 지금 진나라의 모든 부장병을 나에게 위임했다. 내가 많은 전택을 청하여 자손의 업을 위하고 내 자신의 신변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나에게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진왕은 나를 의심할 것이다. 왕자를 맞아 싸울 초나라 장수는 항년이었다. 조나라에서는 왕전이 60만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나라 안에 군대를 총동원했다. 왕전은 진에서 평여에 이르기까지 와서 진지를 지키기만 하고 싸우지 않았다.
조나라 군대가 싸움을 걸었으나 싸우지 않았다. 그러자 조나라 장수 항연은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 왕전이 조군을 추격하면서 장사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여 조군을 깨뜨렸다. 근수 남쪽 이르러 조나라 장군 항연을 죽이니 조나라가 패주했다. 사기의 왕전 열전에는 항연을 죽이다로 되어 있고 본기에는 항연 자살하다로 되어 있다. 종사령관이 죽자 진나라는 승세를 몰아 조나라 각지를 평정했다. 시황제 24년 조왕 부추는 포로가 되고 조나라는 망했다. 전사한 조나라 장군 항연은 진나라를 멸망시킨 역발산 기계세의 주인공 항우의 일족으로 항우의 할아버지 뻘이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조나라에서 장군으로 있던 항씨 일족이었다. 노궁의 비수현, 조나라가 망한 다음에 시황제 25년에 진나라 장수 왕부는 여동으로 도망한 연호왕을 포로로 하고 연나라를 망하게 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극적인 사건은 연나라 태자 단이 자객 형가를 진나라에 보낸 것이다. 연나라 태자단은 조나라의 인질로가 있었다. 이때 진왕 정은 조나라의 인질로 와 있던 자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소년 시절을 단과 친하게 보냈다. 이 정이 진나라 임금이 되었을 때 단이 진나라의 인질로 가게 되었다. 태자단은 진나라에 가면 진왕이 예정을 생각해 잘 대해줄 줄 알았으나 진왕 정은 냉대했다. 이에 태자단은 원한을 품고 돌아왔다. 그 뒤 진나라는 한나라를 망하게 하고 조나라를 공격하여 한단을 함락시키고 제초를 공격하는 한편 북쪽으로 연나라를 공략하려 하니 연나라에서는 모두 두려워했다. 진나라의 장수 번호기가 진왕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로 망명했다. 태자단이 번호기를 받아들여 있게 하자 대부 공무가 간했다. 진왕은 연나라를 노립니다. 더구나 번장군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어찌 되겠습니까? 대자께서는 번장군을 흉노 땅에 보내어 진나라에서 구실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서쪽으로 삼진과 맹약을 맺고 남쪽으로 제초와 연합하여 북쪽으로 흉노의 선우와 강화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뒤에 라야 진나라를 견제하고 연나라가 보존할 수 있습니다. 대부의 계책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나는 진왕을 원망하는 마음이 극도에 달하여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번장군은 몸을 이닦을 곳이 없어 단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단이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태자의 말을 들은 공무는 정광 선생을 태자에게 추천하였다. 전광은 형가를 추천하였다. 단이 말씀드린 것이나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나라의 중다사이니 누설하지 마십시오. 정광이 말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광은 형가를 방문했다. 태자에게 조카를 추천하였으니 태자를 뵙도록 하시오. 형가가 말했다.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정광이 말했다. 내가 들으니 유덕한 사람은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의심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태자가 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한 것을 누설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것은 태자가 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대장부에 취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국가 중대사가 누설되지 않을 것을 보증한 것이다. 정광이 태자에게 추천한 형가는 위나라 사람으로 그의 조상은 제나라 사람이다. 위나라 원군을 설득하려 했으나 원군이 등용하지 않았다.
영가가 유차라는 곳에서 갑섭과 검수를 논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 갑섭이 노려보자 현가는 그곳을 떠나 한단으로 갔다. 한단에서 노구천과 장기를 두다가 다투게 되었다. 노구천이 현가를 꾸짖자 현가는 그곳을 떠났다. 연나라에 온 현가는 개백장과 축을 잘 따는 고점리와 사귀었다. 개백장이란 말할 것 없이 개를 잡는 백장으로 천대받는 직업이었다. 그러나 현가는 의기가 상합하면 신부는 문제가 아니었다. 축이란 검은고 비슷한 악기 일종으로 대나무로 그 줄을 타는 악기였다. 고점리가 축을 타면 현가는 장단을 맞춰 노래 부르고 호탕하게 놀았다. 현가는 여느 축의과 달랐다. 글 읽기를 좋아하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오궐들과 교유하였다. 연나라에서 전광이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교유했던 것이다. 현가는 태자를 찾아갔다. 전광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전광의 말을 태자에게 전했다. 단이 전 선생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은 큰일을 성공시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어찌 전 선생을 의심했겠습니까? 전 선생이 딴의 불조함을 모르시고 조카를 추천하여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연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단이 생각하건대 연나라는 힘이 약하여 온 나라의 힘을 다 기울인다 해도 진나라를 당하지 못합니다. 또 제후들은 다 굴복하여 합종하는 자가 없습니다. 진실로 천하의 용사를 얻어 진나라에 사자로 보내어 말로써 진왕을 유인한다면 진왕은 탐욕이 많은 자라 반드시 진왕에게 갈 수 있을 것이며 그리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겁니다. 진왕을 위협하여 제후들에게 빼앗은 땅을 돌려주게 한다면 최선의 성과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기회에 진왕을 죽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숨을 바칠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한참 있다 현가가 말했다. 이것은 나라의 큰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태자가 여러 번 간청하니 현가는 허락했다. 이에 현가에게 상경의 벼슬을 내리고 1등 여관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러나 현가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태자가 말했다. 진나라의 군대가 가까운 장래에 역수를 건너게 되면 조카를 오랫동안 모시고자 한들 그리 안 될 것입니다. 현가가 말했다. 지금 당장 맨손으로 간다 해도 진왕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면 만사는 끝입니다. 지금 진왕은 번장군을 찾기 위해 현상금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번장군의 머리와 연나라 독강 땅의 지도를 얻어 진왕에게 바친다면 진왕은 신을 만나줄 겁니다. 번옥의 머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태자는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 현가가 번옥이를 만났다. 지금 번장군의 부모와 일족들은 장군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진나라에서는 황금, 청금과 만호의 고우를 쌍으로 걸고 장군의 머리를 구합니다. 장군께서는 장차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가가 설득하자 번옥이는 자기라 했다. 태자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번옥이의 머리는 함에 넣어 봉하여 졌다. 여기에 태자는 천하의 예리하기로 이름난 조나라 서부인의 비수를 백금을 주고 사들였다. 독약을 칼날에 바르고 시험해 본 결과 조그만 상처에도 모두가 죽었다. 이 비수는 비단 두루마기로 된 지독 끝에 끼워 넣었다. 왕을 만나는 사람은 몸에 쇠붙이를 지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태자는 별도로 진무양이라는 용사를 현가의 부사로 삼아 현가를 수행토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준비는 완료되었으나 현가는 또 떠날 생각을 안 했다. 현가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그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락이 안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자는 형가의 마음이 변하여 후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물었다. 영경께서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형가가 화내며 말했다. 이번 일은 중대한 일입니다. 집 모양이 아무리 용감하다 하나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함께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태자께서 재촉하니 떠나겠습니다. 영가는 떠났다. 태자와 그 일을 알고 있는 빈객들은 그를 전송하여 역수가에 이르렀다. 흰옷을 입었다. 흰옷 흰갓은 상복이다. 일의 성패 여하에 관계없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상복을 입은 것이다. 역수가에 이르렀을 때 그의 친구 고점리는 축을 치고 영가는 거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니 모두 울었다.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물은 차가워라.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 그 노랫소리 감개하여 듣는 사람이 모두 눈을 부릅뜨고 머리털이 갓을 치킬 듯 일어섰다. 이에 형가는 수레에 올라 떠났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진나라에 도착한 영가는 정금을 들여 산 선물을 진홍의 총신에게 바치고 그를 설득하여 진왕 뵙기를 청했다. 진홍은 총신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연나라의 사자를 암양궁에서 인견하였다. 이때 영가는 번옥의 머리를 넣은 함을 받들고 진무양은 독강의 지도를 넣은 상자를 들고 나아가는데 섬돌 앞에 이른 진무양은 발발 떨었다. 진나라 여러 신하들이 이걸 보고 괴이하게 여기자 영가가 무양을 보고 웃으며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북녘 땅 오랑캐 미천한 사람이 일찍이 천자를 배운 일이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사자의 임무를 마치게 해주십시오. 진왕이 형가에게 말했다. 무양이 갖고 있는 지도를 받아오라. 형가는 지도를 받아 올렸다. 진왕이 지도를 보는데 형가의 눈은 지도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형가는 잽싸게 왼손으로 진왕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잡아 진왕을 찔렀다. 진왕이 피했다. 진왕이 칼을 빼고자 했으나 황급하고 칼이 칼집에 꽉 꽂혀 있었기 때문에 뺄 수 없었다. 형가가 쫓아가자 진왕은 기둥을 돌며 달아났다. 진나라 법의 당상에서 왕을 모시는 신하들은 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황급한 상황에서 당하에 있는 무사들을 불러올 겨를이 없었다. 형가가 진왕을 쫓고 있는데도 장졸간에 형가를 칠 물건이 없었다. 이때 시이 하무저가 받들고 있던 약이 든 자루를 형가에게 던졌다. 진왕은 기둥을 돌며 쫓겨다닐 뿐 자기 자신에게 칼이 있는 줄도 몰랐다. 좌우의 신하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칼을 등에 짊어지십시오. 진왕은 그제서야 칼을 등 뒤로 돌리면서 빼서 형가의 다리를 쳤다. 형가가 쓰러지면서 비수를 당겨 진왕에게 던졌으나 빗나가 고리기 등을 마치고 말았다. 진왕의 장검이 형가를 내려치니 형가는 유혈이 낭자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산채로 협박하여 제후들에게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태자에게 보답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때에 좌우의 신하들이 몰려와서 형가를 죽였다. 진왕이 기둥을 돌며 형가에게 쫓기고 있을 때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형가는 시의 하무저가 던진 약이 든 자루에 걸려 멈칫하는 순간 진왕이 장검을 빼 형가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BC 226년 진나라는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연나라의 수도 계성을 함락시키니 연왕 희와 태자다는 요동으로 도망했다. 그래도 진나라가 공격을 늦추지 않자 연왕은 태자단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진왕에게 바쳤다. 그러나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는 의도는 암살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가가 함양궁에서 죽음을 당한 지 5년 후 진나라의 대군은 요동까지 추격하여 연왕 희를 사로잡음으로써 연나라는 망했다. 소공석을 시조로 하는 연나라는 800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으며 희성의 나라 가운데 최후의 멸망한 것이다. 육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제나라였다. 연나라가 망한 다음에 진나라 장수 왕부는 연나라를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창졸간의 제나라 수도 임치에 들이닥치니 제나라가 당하지 못했다. 진나라는 사람을 시켜 제왕을 달랬다. 당신이 항복하면 500리의 땅을 주어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당신의 자손을 보존하게 할 것이다. 제왕이 항복하자 약속과는 달리 제왕을 공땅으로 추방하여 산속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 이것이 시황제 26년 BC 221년의 일로 제나라를 평정함으로써 천하통일이 이루어졌다. 진의 흥망 중앙집권과 군현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BC 221년은 중국 역사상 중요한 해다. 주나라 평왕이 섬서성의 호경에서 하남성의 낙양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 BC 770년의 일이다. 이 해로부터 BC 221년까지 550년간 조왕조는 쇠퇴의 길을 걸었고 각지에는 제후들이 할거하여 쉴 날이 없었다. 이런 격동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39세의 젊은 진시 황제였다. 진의 효공은 BC 356년 상항을 등용하여 법질서의 개혁을 단행하고 귀족 계급과 특권 계급의 특권을 일부 폐지하여 군주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토지 매매의 자유와 황무지 개간의 장려, 소농 경제의 보호 등 경제 정책을 개혁했다. 전국시대 후기에 이르러 진나라 영토는 전국의 3분의 1에 불과했으나 경제력은 전국의 60%를 차지했다. 진나라는 일찍부터 전국 7원 가운데 최고 강국이었다. 상항의 개혁 이후 진나라의 국력이 신장하고 있을 때 다른 6나라는 개혁의 불철저함과 법제의 미비 등으로 쇠퇴해갔다.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진왕 영정은 22세 때 관례를 치르고 진이 국정을 도맡았다. 진왕이야말로 역사의 조류에 편승한 인물이다. 그는 법가의 인물을 기용하여 국정을 보잡게 하고 육국을 삼키는 전쟁을 일으켜 겨우 17년 만인 39세 때 중원의 봉건 할거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북쪽의 흉노족을 물리쳤으며 남쪽으로 오령산맥을 넘는 대지에 통일된 대제국을 건설하는 공전의 대업을 완성했다. 전하통일 대업을 이룬 진왕은 그 권위와 지배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말했다. 전하는 이미 통일되었소. 이 대업의 성취를 전하기 위해서는 걸맞는 군주의 칭호가 있어야겠소. 의논 끝에 진왕의 칭호는 황제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시자를 붙여 시황제가 되었다. 그 뜻은 시황제의 아들은 2세 황제, 손자는 3세 황제로 자자손손 전승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왕조임을 단정한다는 것이다. 시황제는 이사에게 명하여 천하의 명옥, 화씨벽에 수명우천, 기수영창이라는 8글자를 새긴 전국 국세를 만들게 하였다. 그가 시황제가 된 것은 천명이며 영원히 번영한다는 뜻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이 풍운하는 역사의 냉엄한 조소를 받게 되었다. 진왕조는 2대 15년의 단명 왕조가 된 것이다. 분서갱유 시황제 34년 함양궁에서는 천하통일을 경축하는 잔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꼴마온 정치투쟁이 폭발했다. 시황제 측근인 박사와 복야의 주청신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시황의 공덕을 칭송했다. 이때 순우월이 나아가 경전을 인용하여 옛것을 찬미하고 현재를 풍자하는 발언을 했다. 승상이사는 순우월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여 옛것을 빙자하여 현세를 비판하고 인심을 교란시키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순우월의 발언은 국가의 통일과 진흥조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장이었으나 이사는 이에 반대하여 극단적 탄압책을 써야 한다고 했다. 진나라 역사 이외의 다른 서적은 없앨 것, 다시 옛 시서에 대하여 의논하는 자는 죽이고 옛것을 옳게 여기고 현재를 비판하는 자는 일족을 멸할 것 등이었다. 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을 채용하여 서적을 불사르고 다만 의학, 복서, 농사에 관한 서적만 남겼다. 이 정책에 대해 유생들은 불만을 품고 시황제를 비판했다. 그리하여 시황은 유생들을 생매장했다. 이 갱유 사건을 보면 만년의 시황제는 미신을 좋아하여 불로장생만 생각했다. 여러 차례 사람을 해외에 보내어 불사 영약을 구해오게 했다. 시황제는 방수를 좋아하는 서복에게 동남동녀 3,000명과 많은 보물을 실은 선단을 거느리게 하여 동해에 있다는 신선에 사는 섬에 가서 불사약을 구해오도록 하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그가 일본으로 갔다는 말이 있다. 또 일설에는 서복이 시황제 곁에서 떠나기 위해 동해에 가서 불사약을 구해오겠다고 속여 많은 남녀를 싣고 일본으로 갔다는 설도 있다. 불사의 영약을 구하는 일에 골몰했던 시황제는 이번에는 후생노생이라는 방사에게 영약을 구해오게 하였으나 결국은 우롱만 당했다. 우환을 두려워한 후생노생도 도망쳤다. 시황제는 노하여 자기를 비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 명의 학자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생들이 비방했다는 것을 알고 유생 460을 생매장했던 것이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같은 정치적 투쟁이 일어난 것은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시황제가 정치 사상의 투쟁에 대하여 잔악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역사적 교훈으로 명기할 만한 일이다. 사상적 대립을 폭력으로 누리려 하는 것은 현자의 정치가 아니다. 분서의 결과 사상적 통일을 못했을 뿐 아니라 고대 문화의 전적을 파괴 소멸하는 문화의 말살에 불과했으며 갱유 사건 또한 정신적으로는 도리어 많은 반발을 일으켰던 것이다. 여산릉구와 아방궁, 시황제는 13세에 즉위하면서 여산기슬계 자신의 능묘를 만들기 시작하여 50세에 죽을 무렵이 되어 완성하였다. 1974년 봄 여산릉 동북쪽 약 1km 되는 지점에서 우물 파는 공사를 하던 중 고대의 도용 파편이 도출되었다. 그 후에 조사 발굴 결과 2000년간 땅속에 있던 시황제의 근위병 도용에서 완전 무장한 병사 군부 및 병사를 태운 전차를 끄는 군마 등 6,000점이 발견되었다. 이들 도용은 모두 시황제의 능묘 곁에 있는 배총에서 발견된 것이다. 여산릉 높이는 116m, 주위의 길이 2.5km의 대규모 능묘이다.
2000여 년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묘실이 열리는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산릉의 조형공사와 동시에 시작된 공사는 아방궁 공사였다. 아방궁을 지을 때 먼저 전전을 지키러 하였는데 동서의 길이가 500보, 남북이 50장이었다. 이 밖에 만리장성 공사에 30만 명, 영남개발에 50만 명 등을 동원하였다. 전국시대 이래 전란에 시달려온 백성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통일을 염원하고 있었으나 통일 후에 진왕조가 백성에게 베푼 것은 조세와 부역, 법과 형벌, 굶주림과 죽음뿐이었다. 진왕조의 지주정권과 농민계급과의 이 같은 모순은 격화되어 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가을에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박랑사의 철퇴. 시황제에게 당한 육국의 관계자는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가혹한 법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노리고 있었다. 시황제 29년 동쪽 순회길에 나선 시황제가 박랑사를 통과할 때 큰 철퇴가 날아와 시황제의 경호마차에 명중하였다. 시황제가 탄 수레를 겨냥하여 던진 것이 경호마차를 맞춘 것이다.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의 주범은 사실은 이보다 훨씬 뒤에 유방을 도와 유방으로 하여금 한나라를 창건하게 한 명창모 장량이었다. 장량은 원래 육국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멸망당한 한나라 사람이었다. 그의 조상은 한나라의 명문 가족으로 5대에 걸쳐 재상의 자리를 이어왔다. 장량은 조국을 망하게 한 진나라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형가의 친구였던 축의 명인 고점리도 형가의 암살 실패 사건 이후 숨어 지내고 있었다. 축의 솜씨가 시황제 귀에 들어갔다. 시황제는 고점리가 형가 친구였다는 것을 알았으나 너무나 솜씨가 뛰어나 축을 연주시켰다. 고점리는 생각 끝에 축 안에 납을 집어넣어 이를 시황에게 던져주기로 했다. 기회를 노리던 고점리가 축을 던졌다. 그러나 그 축은 빗나가 저격 사건은 또 실패로 끝나고 고점리는 죽었다. 이 사건 이후 시황제는 종신토록 진나라에 멸망당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접근시키지 말라고 했다. 만리장성, 시황제라 하면 만리장성을 연상하게 된다. 이 만리장성은 처음부터 시황제가 모두 쌓은 것은 아니고 전국시대에 이미 여러 제후의 나라에서 각기 자국의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 그 국경선에 장성을 쌓은 일이 있었다. 진나라의 장성은 산동 반도를 둘러싸도록 낭야산에서 태산 방향으로 쌓아져 있었고 초나라의 장성은 여수와 한수에 걸쳐 쌓아졌다. 진나라, 조나라, 연나라 세 나라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장성을 쌓았다. 천하가 통일되자 이 같은 장성은 교통을 방해할 뿐이므로 불필요한 곳에 있는 장성은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됐다. 또 당시 북쪽에서는 흉노 세력이 강성하여 국경을 위협할 염려도 있었기에 천하를 통일한 시황제로서는 흉노 저지를 위해서라도 북쪽에 있는 장성은 철거할 수 없었고 더 보강해야 했다. 시황제 32년 시황제가 북쪽 변방을 시찰하고 있을 때 장생불사의 영약을 구하기 위해 동해로 떠났던 노생이 돌아와 아뢰었다. 도참설에 이르기를 진나라를 망치는 자는 호라 하였습니다. 시황제는 호가 흉노를 가리킨다고 생각했다. 장수 목념으로 하여금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오랑캐를 쫓아버리고 장성을 쌓게 했다.
만리장성의 공사에 동원된 병사와 인부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맹강리언은 만리장성 축조공사에 직령되어 간 남편을 위하여 겨울옷을 마련하여 가지고 어려운 여행 끝에 공사 현장에 도착했다. 남편을 만날 기쁨에 들떠 있던 맹강녀에게 비보가 기다렸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다. 유해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통곡하여 장성주의를 맴돌자 성벽이 무너지며 남편의 유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춘추시대 연례로 이름난 기량의 아내가 전사한 남편을 위하여 통곡하자 성벽이 무너지며 남편 유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와 유사하다. 전쟁이나 부역에 남편을 잃은 아내는 몇십만인지 헤아릴 수 없다. 시황제는 널리 천하를 순행하고자 하여 길이 뚫리지 않았던 구원의 길을 내고 감천에 도달하기를 원하였다. 목념은 이 길을 뚫기 위해 산을 파고 골짜기를 메꾸어 1800리의 길을 닦았다. 시황제 37년 시황이 거동길에 올라 회계에서 논일고 해안을 따라 북으로 낙야를 향해 떠났다. 이 거동에는 승상 이사와 조고가 수행하였다. 작은 아들 호에는 수행하기를 청하니 시황이 허락하였다. 시황이 낙야로 가던 중 병이 들어 목념의 아우 몽이를 시켜 째를 올려 병의 쾌위를 빌게 하였으나 몽이가 채 돌아오기 전에 시황은 병이 위독하였다. 조고를 시켜 부서에게 줄 요새를 만들었다. 군사를 목념에게 맡기고 함양에 와서 나의 영구를 맞아 장례를 거행하라. 사자에게 주기 전에 시황이 죽었다. 유서와 옥새가 조고에게 있었고 다만 아들 호해와 승상 이사 및 조고와 황관 5,6명만이 시황의 죽음을 알 뿐 여러 신하는 알지 못했다. 이사는 시황이 밖에서 죽고 진정한 태자가 없으므로 시황의 죽음을 발표할 경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국상을 비밀에 붙였다. 이사의 이들 세 사람은 공모하여 유서를 위조하여 호해를 태자로 삼고 부소와 목념에게는 죄를 씌워 죽음을 명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놓았다. 시황의 유해가 함양에 이르자 비로소 시황의 죽음이 발표되고 태자가 즉위하여 2세 황제가 된다. 시황의 유해가 함양까지 운구되는 동안 낙취를 막기 위하여 소금에 절인 생선을 실은 수레까지 동원되었다. 위조된 유서를 받은 부소는 죽었으나 목념은 이를 의심하여 재차 명령을 청문하였으나 목념의 출세를 두려워한 조고의 음모에 의해 결국 죽었다. 목념은 말했다. 염해죄 참으로 죽어 마땅하다. 임조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요동까지 장성을 쌓았으니 그 가운데 어찌 지맥을 끄는 곳이 없겠는가. 이게 나의 죄다 하고 죽었다. 목념의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말했다. 모든 백성들의 평화를 닦아야 한다고 극간하지 못하고 시황의 뜻에 영합하여 공사를 벌인 것이야말로 목념의 죄이거늘 무슨 짐에 끄는 일이 문제라는 것인가. 일찍이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후 분서 갱유 등 독재를 할 때 그의 장자 부소는 이를 극간하다가 시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함양에서 쫓겨난 목념 장군에게 가게 되었다. 내쫓긴 명목은 목념 장군을 감독해 한다는 것이었으나 엄격히 볼 때 진나라 형편으로서는 시황제의 이 같은 조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 만약 목념 장군이 반란을 꾀하여 흉노와 결탁하여 남쪽으로 온다면 활력을 잃은 진나라로선 이들을 물리칠 수 없었다. 시황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목념 장군을 감독하는 임무가 막중함을 알았고
자기의 장자 부소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쫓는 척하면서 목념이 있는 곳으로 보낸 것이다. 이런 인사 조치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호해에게 제위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았고 인하여 진왕조는 15년의 단명 왕조로 끝나게 된 것이다. 불타오르게 된 반란의 불꽃. 시황제의 뒤를 이어 2세 황제가 된 호해는 시황제처럼 재능과 포부가 없고 잔인한 포악함만 있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는 죽이고 22명의 형제 자매도 죽였다. 진왕조의 내부 모순은 점점 더해져 반란의 불씨만 보이면 타오를 기세였다. 시황제 사후 다음에 하남성 양성 사람 진승과 양하 사람 오광 등 900명이 징용되어 고향을 떠나 북쪽 변방인 어양을 향해 가고 있었다. 북경 부근이다. 어양에 성 쌓는 일과 수비 임무를 위해 떠난 것이다. 목적지 어양까지 가는데 인솔대장 밑에 이들 일행을 보살피는 둔장이 있었는데 진승과 오광이 둔장을 맡게 되었다. 이들 일행이 대택향에 이르렀을 때 장마가 계속되어 나갈 수 없었다. 모월 모일까지 목적지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불가능했다. 진나라법에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모두 죽어야 했다. 진승과 오광은 의논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사나이의 이름을 내자. 우리들이 진나라 타도 깃발을 쳐들면 백성들이 호응할 것이다. 어양이가 개죽음 당하기보다 살 방법을 찾자. 그러나 대장은 오히려 오광을 쳤다. 일벌백괴로 여러 사람에게 본때를 보이려 했다. 오광은 그 대장이 차고 있던 칼을 빼앗아 그를 빼었다.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진승은 부르짖었다. 우리들은 모두 기한을 어겼소. 어양에 가도 참수될 것이오. 어차피 죽을 바에 이를 버립시다. 왕후와 장상이 어찌 따로 씨가 있겠소. 일동은 만세를 불렀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이다. 진승과 오광은 자기들이 공자 부소와 초나라 장수 항년이라 사칭하고 단을 모으고 맹세를 마친 후 진승은 스스로 장군이 되고 오광은 도의가 되어 서쪽으로 진에 진출하였다. 대택향에서 진까지 진출하는 동안 소식을 들은 반진 장병들이 가담하여 전차 600량, 기병 1000명이 되었다. 진성을 점령했다. 이 진에는 무신과 장이 진녀라는 자가 있어 진승 오광은 이들을 지식인의 참모로 삼아 휘하에 거느렸다. 진승은 초왕이 되고 이름을 장초라고 했다. 역사상으로 진승이 왕이라 칭한 곳의 이름을 따 진왕이라고도 한다. 진승은 오광을 가왕으로 임명하여 함께 진나라 토멸 계획을 논했다. 장초가 일어나 진승이 왕을 일컬었다는 소문은 어두운 밤에 올라간 횃불처럼 전국으로 퍼져 진조타도의 봉화가 타올랐다. 조나라 지방에는 수천 명의 무장 집단이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진왕에게 호응하는 군사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 수십만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진왕은 군사작전에 익숙하다는 주문을 장군으로 임명해 진나라를 공격해 했다. 진의 2세 황제는 위급함을 알고 급히 명령을 내려 여상기슭에 부역하던 수십만 명의 죄수를 방면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주어 장안으로 하여금 이들을 거느리게 하여 주문의 군대와 싸우게 했다. 주문의 군대는 오합지졸인데다 너무 깊숙이 진나라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패하였다.
주문은 진왕 진승에게 패전 소식을 전하고 증원군을 요청했으나 증원군은 오지 않고 주문은 자결하였다. 무신, 장이, 진여는 진왕의 명령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조나라를 평정했다. 진왕은 조나라를 평정하고 군대를 서쪽으로 돌려 진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무신은 조나라를 평정하자 스스로 조왕이라 칭하고 진여는 대장군, 장이는 승상이 되었다. 진왕은 조나라를 점령한 무신에게 진나라 공격을 독촉했다. 그러나 무신에게는 계산이 있었다. 서쪽으로 진격하여 진나라와 싸우면 병력의 손실을 본다. 공격할 만한 곳은 서쪽의 진나라가 아니라 동쪽의 연나라다. 진나라는 자기들의 본거지를 침략하는 군대를 필사적으로 맞아 싸우려고 할 것이며 연나라는 이미 진나라에 당한 나라이므로 나라 잃은 백성이 누구를 위하여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조나라와 연나라가 합세하면 그 형세가 강하게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장이 진여는 천하에 알려진 명사로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자취를 감추자 시황제가 열심히 찾던 인물이었다. 장이에게는 1,000금, 진여에게는 500금의 현상금이 걸려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신과 함께 천하의 정세를 먼저 판단하고 계략을 정한 것이다. 조연이 합사하여 북쪽의 대땅에 운거하면 진왕 진승이 지배하는 초나라와 세력이 대등하게 된다. 초나라가 진나라를 쳐 이긴다 해도 겁낼 것이 없다. 조왕을 자칭한 무신과 장이 진여는 이런 계산 밑에 한광이란 자를 장군으로 삼아 연나라를 향해 보냈다. 예상대로 연나라는 저항 없이 맞아들였다. 그러나 연나라의 유력한 세도가들이 장군 한광을 연왕으로 추대하자 한광은 연왕이 되어 독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자기 이익만을 탐하게 되니 일치단결하여 진나라를 멸할 가능성이 적어졌다. 그 위에 조왕 무신은 하찮은 일로 죽고 장이와 진여도 사이가 틀어졌다. 장군 전장은 가왕 오광이 교만하고 용병이 어둡다는 이유로 오광을 죽여 그 머리를 진왕 진승에게 보냈다. 그러자 진왕은 전장을 영륜에 임명하였으니 진승 오광하면 일심동체로 여겼던 이 두 우두머리 사이에도 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진나라 장군 장하는 승세를 몰아 진격을 하여 진성에 육박하였다. 진승은 고군분투했으나 중과부적이다. 할 수 없이 하성보로 퇴각하여 분전하던 중 진승을 가장 가까이 모시던 어자 장가가 진승을 죽이고 항복했다. 그러자 진승의 접객 주임으로 있던 여신이 함락되었던 진성을 다시 탈환하여 장가를 죽이고 그 원수를 갚았다. 진승 오광의 봉기는 실패로 끝났으나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진승이 진조 타조의 깃발을 든 후 진성을 점령하고 왕이라 일컬은 것은 6개월에 불과했으며 그가 죽은 해는 BC 208이었다.